진호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카페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피난처로 그 자신의 영혼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는 커피 원두를 고르는 것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작은 가족의 일원이 된 고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특별한 애정으로 돌보았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작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몇몇 밤에는 카페를 닫은 후에 매출을 확인하면서 수입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새로 들어온 직원 중 한 명인 지연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몇 차례 진호는 그녀가 퇴근할 때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내성적인 젊은 여성이었고 항상 자신의 일에 집중했지만 최근 그녀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서 진호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직원 중 한 명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눈앞에 쌓이는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카페 창문을 통해 비치면서 그는 밖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진호는 그녀를 대면하기 전에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다음 날 진호는 지연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가 퇴근한 후 진호는 지연이 다시 한번 그의 관심을 끈 큰 가방을 챙겨 카페 뒤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뒷문으로 나갔다. 진호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그녀를 좁은 골목길을 따라갔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지연은 약 15분 정도 걸어가다가 허름한 건물에 도착했다. 진호는 그녀가 신중하게 가방을 든 채로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건물로 따라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었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아마도 지연에 대한 그의 인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1층에 불이 켜진 유일한 아파트의 창문으로 다가갔다. 얇은 커튼 너머로 진호는 지연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신중하게 가방을 열 때 진호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가방 안에는 부드러운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갓 몇 달 된 듯 보이는 작은, 무력한 아기였다. 진호는 창문에서 물러나면서 그 발견에 무게를 느꼈다. 지연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이 비밀리에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녀가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상상할 수 없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연과 이야기를 해야 했다.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진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카페가 열리고 첫 번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지연에게 잠시 사무실로 오라고 요청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의 눈길을 피한 채 진호는 문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거의 손에 잡힐 것 같았다. 지연은 긴장한 듯 보였고 그의 눈을 피했다. 마침내 그는 침묵을 깼다. 지연, 어젯밤 나는 당신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다. 뭐라고요? 왜요?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을까봐 걱정했어요. 카페나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뭔가를요.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지연은 떨기 시작하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장님.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저 일을 유지해서 그 아이를 부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호는 그녀가 그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왔을 텐데.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저는 두려웠어요. 직장을 잃을까봐, 사장님이 이해하지 못할까봐요. 다시 침묵이 그들 사이를 메웠다. 진호는 그녀가 방금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가능성, 그 젊은 여인과 그녀의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진호는 연민과 결단이 섞인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지연. 당신이나 당신 아이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돕고 싶어요. 당신은 좋은 직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지연의 눈에 감사의 마음이 드러났다. 그녀는 사장님이 이렇게 이해심 있게 반응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진호는 그제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 카페 뒤편에 있는 작은 휴게실 있잖아요. 물건을 보관하는 곳. 그 방을 당신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아이를 여기 데려와서 일하는 동안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가 항상 당신 가까이에 있고 당신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연은 잠시 말없이 그의 관대함을 곱씹었다. 그녀는 누군가, 특히 사장님이 이런 도움을 제안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눈물이 다시 그녀의 눈에 고였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요. 진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서 안전하게 느끼고 아이를 돌보면서 지금까지처럼 훌륭한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진호는 지연의 아기를 위해 그 방을 준비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아기 침대를 가져오고 몇 가지 장난감도 마련했으며 방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은 난방기도 설치했다. 카페 직원들은 이 상황을 알게 되자 아기 옷과 생필품을 기부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진호의 도움 소식은 곧 고객들 사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 카페는 훌륭한 커피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펼쳐지는 친절과 공감의 이야기 덕분에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았다. 지연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호와 지연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다. 작은 아기는 카페에 익숙한 존재가 되었고 고객들은 그 아기를 카페 마스코트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미 따뜻했던 카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고 카페는 진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번영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연의 삶은 그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진호의 도움 덕분에 이제 그녀는 아이를 숨기지 않고 일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카페도 번창했으며 아기의 존재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객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주었다. 한편
진호는 지연과 그녀의 아이가 카페의 분위기를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진호는 세상과 단절되어 고통을 견디기 위해 카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하지만 지연을 도우면서 그는 다시 마음을 열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지연은 이제 더 자신감을 갖고 카페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진호는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보고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곧 카페는 젊은 가족들의 인기 있는 모임 장소가 되었다. 이 혁신은 카페에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였고 매출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에게 내어나온 삶을 제공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진호의 친절함과 고객들의 지지에 힘입어 지연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진호는 그녀를 격려하며 그녀가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투자까지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지연은 진호의 지원을 받아 아기 용품을 판매하는 작은 수공예품 가게를 열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며 카페와 새 사업 계획을 병행했고 곧 카페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다. 그녀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고객 덕분에 성공은 금방 찾아왔다. 지연이 번창하는 동안 진호는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슬픔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결국 카페를 떠나 새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싶지 않았다. 지연이 마침내 자신의 가게에 전념하기 위해 카페를 떠난다는 발표를 했을 때 진호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던 카페는 이제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지연과 그녀의 아이가 그리울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삶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갔다. 지연의 가게는 번창하여 아기용품을 찾는 엄마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한편 진호는 일련의 예기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그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사건들이었다. 모든 것은 진호의 아내가 오랜 병마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그 상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진호는 지연을 돕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평화와 기쁨을 찾았지만 아내의 죽음은 그를 다시 그가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어둠으로 밀어넣었다. 그 상실의 고통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카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진호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멍하니 있고 생각에 잠긴 듯하며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업에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어진 진호는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고객들마저도 카페와 주인의 상태를 걱정하며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진호는 카페를 운영하려고 애썼지만 매일이 고된 싸움이었다. 아내가 남긴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고 그것은 그의 모든 싸움 의지를 앗아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없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한때 그의 피난처였던 카페는 이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처럼 느껴졌고 짐처럼 여겨졌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항상 진호와 연락을 유지해온 지연이 그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와 아이를 돌보는데 바빴지만 진호가 직면한 위기를 알게 되자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진호가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녀가 보답할 차례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은 카페로 돌아와 진호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단호하게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특유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져와 카페를 되살리기 위해 변화를 시작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진호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과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지연이 카페에 다시 나타나면서 진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는 많은 고통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카페는 둘의 노력 덕분에 번영하기 시작했다. 지연이 카페에 돌아오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옛 고객들은 카페의 새로운 활기에 이끌려 다시 찾아왔고, 지연이 제안한 개선 덕분에 새로운 고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페를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터치를 가미해 변화시켰다. 한편 진호는 이전보다 더 활기를 찾게 되었다. 지연의 존재는 그에게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세심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느끼는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지연 역시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진호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호와 지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일 외에도 자주 만나 인생,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된 이 대화들은 곧 진호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그는 많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연 역시 진호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진호에게 느끼는 감사의 마음은 이제 우정 이상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진호를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사장님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깊이 아끼고 그를 향한 감정이 우정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긴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그들은 늘 그랬듯이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그날 밤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지연은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느끼며 진우에게 그녀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진호 씨, 제가 당신이 저와 제 아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시죠?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호는 잠시 말없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지연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마음속의 따뜻함을 느꼈다. 지연 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아마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것은 항상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그들 사이에 뭔가 변했다. 그들이 수년간 쌓아온 관계, 처음에는 사장과 직원으로 시작된 그 관계가 이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진호는 이제 눈앞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보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진호와 지연은 새로운 경험과 발견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다. 그들이 서로에게 고백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강렬하게 피어올랐다. 진호에게 그것은 삶이 그에게 준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졌고 다시 행복을 찾을 기회였다. 그리고 지연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녀에게 진호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투쟁과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카페도 그 혜택을 받았다. 그들 둘 사이의 파트너십은 이제 더 이상 일에 국한되지 않았고 정서적으로도 서로를 자극하며 카페와 그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미래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고객들은 이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고 카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번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그렇듯이 도전도 있었다. 진호는 여전히 그의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때로는 그 상실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가끔씩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지연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에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순간에 지연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치유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편 지연도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충분하지 않을까봐 그가 여전히 깊이 사랑하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도전에 함께 맞서기로 결심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도전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공유한 사랑은 존중, 이해, 그리고 깊은 우정에 기초하여 강력한 기반이 되었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구축할 수 있었다. 진호의 과거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장벽처럼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그가 지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다. 진호는 이제 그의 고인이 된 아내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수용과 함께 그는 지연과의 관계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 지연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진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계속해서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그것을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둘과 지연의 아들을 위한 진정한 집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카페를 중심으로 구축한 공동체는 충성스러운 고객들과 친구들로 구성되어 번성했으며 모두가 환영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결국 불신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 극복, 구원의 여정으로 변모했다. 인생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진호와 지연은 서로에게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삶을 함께 구축할 힘을 발견했다. 그들은 인생이 항상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서로의 사랑과 지원을 통해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으며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진호와 지연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를 이루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연과 그녀의 아들을 돕기 위한 진호의 공감과 관대함은 지연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고 새로운 목적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올바른 지원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 더 많은 공감과 관대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성장과 갱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진호와 지연의 이야기는 겉모습 너머를 바라보고 사랑과 극복이 항상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사랑과 극복의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